자, 심리장애가 악화된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심리장애다 그러면은 마음에서 아픔을 느끼거나 또는 마음이 이상작동을 하고 내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즐거워야 되는데 매우 즐겁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아파야 되는데 매우 아프다라고 느끼고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아, 내 안에,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심리장애가 단순하게 장애로 있는지 문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발생을 한 건지 이것 자체를 구분을 하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 빼놓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일단 마음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상세하게 마음의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고, 마음이라는 게 뭐다라는 개념 하나만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요 마음이라는 거는 일단은 감정을 만듭니다. 감정을 생성을 해요. 감정을 만들어서 이 감정을 어디에다가, 심리에다가 작용을 시켜요. 심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인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리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 마음이 감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로 작용시킵니다. 인식의 감정으로, 기억의 감정으로, 표현의 감정으로 작용을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작용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작용한 결과에 대한 내용, 인식했던 내용, 기억했던 내용, 표현했던 내용, 요 내용에다가 감정을 결합을 해서, 요걸 결합을 해서 의식, 즉 자각을 하고 느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작용하는 게 요 마음이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감정을 만들어서 심리에 작용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감정과 결합해서 자각을 하고 느끼라 라고 작용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작용만 하고 있어요. 작용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때 감정을 만들 때 뭘 기준으로 가느냐? 바로 내가 만들어졌던 심리의 습관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아요.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심리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장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심리문제,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를 구별을 못해요. 자, 이때 뭐냐면 심리문제라는 건 뭐냐? 습관에 관련돼서 감정을 생성하는 곳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요 작용을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기억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표현을 할 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요 감정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 감정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특정한 심리, 어느 심리인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그래서 이 특정한 심리, 어떤 심리인지는 몰라. 인식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저 사람이 화를 낸다, 화를 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이 우습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웃는 거냐 화내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웃는 것 때문에 힘들어,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 근데 나는 너무 아파.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내 안에 특정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심리 문제,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거나 감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가 않았는데, 요거를 우리는 특정한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심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요 문제에 관련되는 것만 해결을 하면은 감정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감정이.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그래서 어떤 문제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자, 그런데 심리장애라는 건 뭐냐면 이 습관의, 심리의 습관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무조건 감정을 이상하게 만들어. 이상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심리가 이렇게 가더라도 감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작용을 시키다 보니까 다 이상하게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리가. 그런데 요 습관이라는 게 심리의 습관을 갖고 있는데, 심리의 습관이 인식 심리의 습관도 있고, 기억 심리의 습관, 표현 심리의 습관이, 요 습관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요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거를 기준에 의해서 마음이 감정을 만들고 작용을 시키고 이거를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단에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인식, 기억, 표현을 뭘 하더라도 얘가 계속 강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미 처음에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장애는 특정한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바로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감정이 이상하게 작용하는데 인식 습관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인식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냐면 어떤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인식할 때는 무조건 다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의 습관이 잘못됐느냐에 따라서 심리장애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는 심리의 습관부터 여기 이 심리 작용되고 있는 여기까지 모조리 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갑자기 어느 날 특정한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 가지고 외상, 즉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외부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습관의 문제가 막 발생을 하고 있고 심리 작용에 문제가 막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얘가 심리 세계가 다 습관에 문제가 발생할 위기가 쳐서 하나하나의 문제가 쌓여서 이제 습관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리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점점 악화되면서 하나씩 장애가 발생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심리 장애 3개 모두 다 발생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심리 문제에 관련되는 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들면 들수록 점점 위기가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해도 악화되고 심리장애를 치료하겠다고 해도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처음에는 심리장애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장애 2개, 세 번째는 심리장애 3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심리 문제일 때도 악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심리장애도 하나의 심리장애가 발생됐느냐, 2개가 발생됐느냐, 3개가 발생됐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악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심리 문제에서 악화되는 정도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이 자체에서 하나씩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래 소요가 돼, 시간이. 그리고 심리장애 하나에서 2개로 악화되고 2개에서 3개로 악화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외상 트라우마는 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뭘 갖고 있냐면 심리 관련된 위기가 발생되다 보니까 얘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끊임없이 망가뜨려요. 그러다 보니 뭘 하냐면 인식이 됐던 거, 기억이 됐던 거, 표현이 됐던 걸 다 가짜를 진짜로 다 만들어버려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습관이 완벽하게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하나가 발생되고 2개가 발생되고 3개가 발생되는 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외상 트라우마는. 그래서 우리가 심리 문제에서 악화되고 심리 장애가 악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그리고 느껴요, 본인들이. 지금 내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은 알아요. 방치스탈이지. 문제는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는 본인이 악화되는 걸 몰라요. 왜? 너무 빨라가지고. 대신 빠를 때 지금 내가 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뭐냐, 자꾸 편해지려고 들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습관을 편해지는 습관으로 만들어, 즉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 장애가 발생됐다, 그 다음에 2개 장애, 그 다음에 3개 장애로 연이어서 쭉 이어서 그것도 엄청 빠르게. 예를 들어서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가 악화되는데 10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이 걸린다 라고 하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가 심리장애 1, 2, 3으로 악화되는 3까지 악화되는데 1년도 안 걸려요. 이 정도로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차라리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참고 버티는 게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게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럼 악화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악화된다는 건 뭐냐면 심리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했어. 심리 문제가. 우리는 누구나 다 심리의 문제를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지고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천에 관련된 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서 내가 힘들지 않을까를 연구해. 그게 문제거든요.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편안해지고 원래 일상으로 회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에 있다가 내가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해보니까 좀 편안해졌어.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치해놓고 있다, 노력도 안 하고 방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심리,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외부의 도움이라는 건 뭐냐? 뭐 영화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나름대로 도서, 책을 본다든가 강연을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부의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두 개가 또 해결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혼자 노력해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외부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정보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내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혼자 막 해결, 외부 도움 필요 없고 내 혼자 해결하겠다는 이건 그 차원을 넘어가 버렸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세계로 악화됩니다. 심리 세계가 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답답하고 막 힘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뭘 가냐면 이때는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진단받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건 전문가가 필요해요. 내가 회복되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 자,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의 도움 안 받고 내가 영화 보면서 뭐 하면서 해결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악화돼 가거든요. 이 세 개까지 악화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면 편안해져요. 그동안 이 세 개가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를, 가장 큰 원인의 하나를, 습관을, 심리의 습관이니까 심리를 고장을 일으켜버려요. 즉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습관을 하나 탁 만들어요. 그래서 심리장애 하나가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날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나가 고장이 딱 났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개는, 예를 들어 인식의 습관이야. 그러면 인식의 습관이 이제 왜곡이 됐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인식되는 거는 다 내 습관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편안해져요. 또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힘들어져. 그러면 기억이 돼 있던, 그 다음에 표현이 돼 있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 습관을 대체하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게 되면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악화되기 시작을 해서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인식과 표현이 잘못됐다면 기억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또 기억마저 습관이 잘못되게 만들어요. 왜? 반대를 자꾸 움직이려고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개까지로 악화됩니다.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원리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기간은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개념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방치를 하거나 그냥 내가 문제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을 쓰지 않게 되면 이 심리 문제에서는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악화됩니다. 근데 심리 장애로 들어가면 일단 습관의 심리가 되다 보니까 습관을 바꾸질 않으면 그게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습관은 누가 만들어요?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무조건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습관을 만드는 건 오로지 내가 의지를 갖고 나 혼자 노력을 해서 내 혼자 더 만들어야 돼요. 혼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장애는 그래서 필요한 게 자가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을 만들고 심리가 작용되도록 해서 이걸 느끼게 하는 요 마음이 이 안에서 작용하는 원리의 기준에 맞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습관을. 기준에 맞도록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리장애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마음 원리의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지금 이 시스템에 관련되는 내용이 적용이 되질 않으면 치료를 하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가 치료되는데 이 기준점이 없으면 무엇으로 치료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일 경우에는
심리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에 문제 생긴 거 특정한 거 하나 해도 습관은 점점 강화되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게 점점 더 강화돼요. 완벽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는 심리 세계가 위기가 딱 발생을 했어요. 위기가. 그러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노력한다.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노력을 하더라도 무조건 악화돼요. 이게 왜? 이미 악화되기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없으면 모를까 이미 위기에 발생을 했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위기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외상 트라우마의 경우는 이 습관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대전제에서 바로 마음의 기준에다 맞도록 해가지고 이 위기를 다시 극복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심리장애 하나가, 심리장애 두 개가, 심리장애 세 개가. 이럴 때 악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악화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심리 문제도 그렇고 심리장애도 그렇고 외상 트라우마도 그렇고 악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악화될 때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해요. 추측.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자기 자신이 아프고 힘든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뭐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분명히 이거는 저 사람이 분명히 이랬을 거야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든 거는 분명히 내가 지금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다. 분명히 이거는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이랬을 거야. 그럼 좀 편해져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를 합리화하냐면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뭐를 합니까? 이런 정보 찾아보고 저런 정보 찾아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딱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확신을 갖습니다. 자기 생각한 거를 확신을 가져요. 그거를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 합리화를 걸치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내가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나는 지금 내가 심리장애 하나 발생을 했는데 분명히 나는 요거 조금 문제 해결 차원에서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딱 갖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내 생각이 확신을 딱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자신이 이런 확신을 가진 거를 뭐라면 행동으로 옮겨요. 말하고 행동으로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 이런 거잖아.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잖아 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말을 하면서도 계속 갔다가 내가 말하는 게 이 행동하는 게 옳아 라고 또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의 과정을 딱 겪게 되면은 점점 이게 악화돼가는 과정이거든요. 악화되는 거. 왜? 문제가 있는데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정당화를 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합리화와 정당화를 이제 했어. 그러면 자기 확신을 갑니다. 자기 확신. 요게 바로 뭐냐면 자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 생각과 행동은 모두 다 옳아 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생각도 확실하고 행동도 확실해.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가 딱 되면 비로소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심리장애 하나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이런 심리장애가 발생된 것이 이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 이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게 심리장애 초기 증세입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어. 그렇게 되면 위기를 겪을 때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해요. 자료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이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해져요. 왜?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했으니까. 그러면 좀 편안해져. 요때 우리가 초기화 현상이라 그래요. 초기화. 이제 장애 하나가 발생되는 이제 초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장애가 됐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악화됐다는 걸 이제는 증명을 해요. 여기서. 즉, 고착화됐다는 얘기예요. 심리장애가 여기에서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는 초기 증세는 뭐냐면 발생되기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발생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합리화를 딱 정당화를 해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확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장애가 됐던 악화된 게 딱 정해졌어요. 자, 근데 이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말과 행동을 막 하고 있어. 생각도 당연한 거고. 이렇게 가게 되면 다음 단계 아시죠? 악화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할 때 자기 합리화, 제발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정확하게 좀 알자.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 해결도 정확한 방법을 쓰자라고 계속 하는 게 본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 장애를 가는 과정, 외상 트라우마를 악화되는 과정은 이런 합리화를 걸쳐서 가기 때문에 당신이 합리화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분명히 힘들었을 거야. 아니다. 그 사람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남자 여자 그렇게 말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그거를. 왜 안 믿어요?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기 생각한 대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악화돼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 야, 그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대해 조금 알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 사람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확실하다니까? 막 이러면서 가면 이미 합리화 단계를 걸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미 정당화 단계까지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싸우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악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그리고 자기 확신은 지금 현재보다 다음 단계로 악화돼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심리 문제이든 심리 장애든 외상 트라우마든 심리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문제를 내 혼자서 해결하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 혼자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든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진짜 이 문제에 관련된 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장애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가치료법을 해서 마음의 원리의 기준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자가치료, 자기 혼자 노력으로 치료를 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 점점 악화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문제의 관점이냐 습관의 변화의 관점, 즉 치료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외상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세계가 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 악화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음 원리의 기준에서 아직은 장애가 발생된 상태가 아니니까 설령 하나가 발생이 됐던 설령 두 개가 발생이 됐던 심리 장애 준해 가지고 자가치료 원리를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악화돼 나간다라고 이렇게 가면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남자는 남자가 만약에 악화돼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남자에게는 뭐부터 악화돼 갈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인식의 문제예요. 남자는 인식 문제부터 먼저 발생을 해요. 또는 인식 장애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인식 문제, 심리 문제가 됐던 장애가 됐던 인식 장애 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표현에 관련돼서 표현의 문제가 됐던 또는 표현 장애가 먼저 발생. 즉 인식이나 표현 둘 중에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얘들이 인식의 문제가 됐던 이 표현의 문제가 됐던 또는 장애가 됐던 이게 악화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의식의 문제로 가요. 뭔 얘기예요? 생각의 문제로 가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합리화 단계를 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가냐면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식의 문제를 그러다가 의식의 문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인식의 문제로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인식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래서 남자들은 인식의 문제가 발생되면 인식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또 생각의 의식의 문제로 또 전환하고 그러면서 뭘 가냐면 점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고 자기 확신의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표현장애, 중독증 같은 이런 표현장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표현장애에 있다가 또 의식의 문제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표현장애로 또 넘어왔다가 의식의 문제로 갔다 이러면서 점점 의식의 문제를 악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 의식이 이제 장애를 유발하고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해졌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즉 2개에서 3개로 또는 심리장애가 하나에서 2개로 악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의식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딱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합리화를 딱 하게 되면 지금 내 초기 증세야. 초기 증세예요. 생각만 하지 정당화는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럼 합리화를 하면 이제 초기 증세예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걸 지나가고 나면 정당화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이제 고착화, 즉 이제 발생한 거야. 딱 발생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악화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인식의 문제에서 이제 의식에 이게 악화돼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표현장애가 발생합니다. 표현의 문제에 있다가 악화되게 되면 인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장애 2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심리 문제 2개가 결합이 된 채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게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럴 때는 인식으로 갔다가 2개가 발생이 되면 인식으로 가. 인식이 발생해서 그럼 의식의 문제로 가고 다시 표현으로 가고 표현에서 다시 의식으로 가고 다시 또 인식으로 가고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져. 2개가 만들어지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빨리 악화돼요? 의식이 점점 더 빨리 악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인식에서 표현이 2개가 발생이 되는데 얘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또는 장애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3개가 발생을 합니다. 3개가. 자, 그러면 3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에 기억장애까지 들어옵니다. 남자는 이렇습니다. 기억장애 들어옵니다. 그러면 뭘 가냐면 인식에서 어디로 가냐? 기억장애로. 이제는 의식의 문제로 안 가요. 기억장애로 가고 기억장애에서 표현장애로 가고 표현장애에서 기억장애, 인식에서 기억. 이런 식으로 이 순환 구조를 가져요. 이제 문제가 아니라 기억에 장애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올 길이 없어요. 나올 길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조정을 하면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3개가 이렇게 장애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부터 손을 댈 거예요? 어디부터? 이미 다 문제 생겨버렸는데 뭐가 작용을 해도 다 문제 생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점점점 가면서 왜? 기억장애가 계속 표현장애, 인식장애 이 3개가 순환 사이클을 갖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인식에서 기억으로, 기억장애에서 표현장애로, 표현장애에서 기억장애로, 다시 또 기억장애에서 인식장애로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억장애거든요. 이게 악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정신병증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병증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신병증으로 가게 된다면 악화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성이 확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분노장애. 그게. 그래서 분노장애도 내가 합리화를 하느냐, 정당화를 하느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악화되는 정도 차이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화돼가요. 자,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가지만 여자는 조금 달라요. 여자인 경우에는 인식의 문제 또는 인식장애부터 발생하지 않아요. 뭐부터 발생합니까? 감정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감정장애예요. 자, 이 감정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감정장애. 그러니까 이게 감정장애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의식 문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장애로 또는 감정장애 아니면 표현장애, 여자들도 표현장애, 중독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독증이 있을 때도 표현장애 있을 때도 의식 문제로 갔다가 다시 표현 쪽으로 가고 똑같이. 다만 남자와 다른 점은 남자는 인식장애와 인식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여자는 감정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는 표현 문제부터 시작하고 순환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의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감정장애를 가진 사람은 표현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표현장애를 가진 사람은 감정장애가 발생을 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점점 또 두 개가 이제 사이클을 또 갖습니다. 그러다가 또 악화되면 뭐가 의식의 문제가 점점 이제 악화되기 시작해서 당연히 합리화에 정당화에 그리고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에서 자기의 모든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악화되게 되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인식장애가 나타납니다. 이때 인식장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제약에 악화됐을 때 인식장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인식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감정장애 여기에 의식의 문제가 의식이라고 그랬죠. 남자는 의식 문제를 건너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의식장애가 이게 뭐냐면 바로 기억장애를 유발합니다. 기억장애를.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인식장애가 나타나면서 기억장애가 함께 나타납니다. 기억장애가. 그렇게 되면서 뭘 갖냐면 이제 감정에 관련되는 거, 기억장애에 대해서 이 감정장애라는 개념은 뭐냐면 감정을 생성하는 게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장애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감정의 문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인식장애와 기억장애를 이렇게 갖게 되다 보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갈다가 최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기억한 거, 상처의 기억이 됐다. 내가 기억한 거에 위배되는 현상이 생기거나 또는 인식에 들어오는 게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하게 되면 이성을 딱 잃는 히스테리 현상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히스테리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악화되는 정도가 어떻게 악화돼 가는지를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를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럼 합리화하면 안 되겠구나. 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이제 왜? 내 생각을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뭐라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라는 거를 말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당신이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려. 그게 이미 합리화 단계를 넘어서 고착화 단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생각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정당화를 시켜요. 자기를. 이미 발생을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방치를 한 상태로 치료나든가 해결을 하려고 들지 않고 방치를 하거나 또는 자기 임의대로 왜곡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악화돼요. 이거는 문제이든 장애이든 외상 트라우마든 동일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돼 간다는 거예요. 점점 악화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 문제도 악화되지만 심리 장애도 악화되는 거고 외상 트라우마도 악화되는데 방치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악화되거든요. 악화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큰 게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는 오래 소요됩니다. 기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플 때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는 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심리 장애 하나가 발생이 될 때도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편안해지면 이제 심리 장애 2개로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편안해지면 심리 3개로 이제 악화됩니다. 이때부터는 대책이 안 서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뭘 가냐면 아플 때가 고통을 느낀다, 아프다, 힘들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리 문제인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아프다, 힘들다, 고통을 느낄 때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리 문제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의 경우에도 내가 아프고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을 때가 치료 기회예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엔 언제 옵니까? 더 악화됐을 때 옵니다. 더 악화됐을 때. 그때 또 옵니다. 근데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가 또 치료 기회예요. 아직은. 그런데 더 악화돼 버린 다음에 또 편해지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옵니다. 그때는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치료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악화시켜 버렸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너무 아파 힘들어 라고 하면 그게 내 나름대로 몇 번 노력을 해봤지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유에 알아먹느라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건 악화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악화돼 가거든요. 합리화, 정당화, 그 다음에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악화시켜 간다는 거. 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